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간다. 여러분 테슬라 투자 잘하고 싶으시죠? 제가 비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두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하나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면 포모에도 걸려들지 않을 수 있고, 그렇죠? 응? 상투 잡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남들과 다르게 역발상 투자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뉴스에 대한 필터링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 뉴스 안에는 유튜브들도 포함이 돼요. 제가 오늘 거의 테슬라 데이잖아. 이 영상 다음에 또 테슬라 FSD에 대한 영상도 바로 올라가거든요. 테슬라를 다룬 유튜브 영상들을 제가 어제부터 쭉 한번 오랜만에 한번 봤는데 좀 심해요. 일단 근거가 없어. 뭐 예를 들어 시장의 판단보다는 일론의 생각을 믿어야 된다. 아니 그런 유치한 생각을 갖고 있는 유튜버들의 영상을 왜 그렇게 보는 거지? 주식은 기업의 CEO의 주장이 아니라 시장의 평가예요.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자, 미주놀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테슬라 주가가 어려울 때 장기적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지금은 엔비디아의 횡보디아 시절이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해지하는 법도 알려드렸고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법도 알려드렸고 본격적 상승이 오기 전에 시그널을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바로 그 약속에 대한 연장선인 것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 이렇게 움직인다. 여러분 다른 영상들과 다른 유튜버들과는 좀 다른 거는 저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 그리고 가장 주식 투자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시죠? 1%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1%라고 하는 건 뭐냐면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1%. 주식의 전설들과 초짜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요. 그 1%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1%는 투자에 있어서 브레이크거든요. 그 브레이크 1%의 브레이크가 고장 났기 때문에 나중에 홀라당 날려먹는 겁니다. 전설들은 그 1%를 늘 기억을 하죠. 테슬라의 대형 호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제는요, 여러분, 일론이 되게 충동적인 사람 같으세요?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 같으세요? 일론은요, 제 친구 일론은 저랑 동갑이니까 굉장히 충동적 사람이 아닙니다. 일론이 천재인 거 아시죠? 약간 괴짜 같은 데도 있지만 천재예요, 천재. 여러분, 일론이 자존심 주장하다가 자기 알랑방구 자존심 주장하다가 회사 말아먹는 CEO 같으세요? 아니면은 자존심을 뗄감 삼아 회사를 키우는 CEO 같으세요? 후자예요. 중국 가서 그 시진핑 비유 맞추는 거 보세요. 일론이 뭐가 아쉬워요? 객기 부린다고 푸틴한테 맞짱 뜨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일론이야말로 강자 앞에서 강하고 약자 앞에서 약자고 굽힐 때와 할 때를 아는 천재라니까요. 당시에는 뭐 왜 저따위 소리를 해? 하지만 지나고 보면 일련의 모든 언행과 행동은 철저하게 계획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좀 전에 읽어드린 책 읽어주는 미주노에도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론 왜 트위터를 인수했어? 아니 인수했으면 잘하지 왜 광고주들과 싸워? 여러분 연예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잊혀지는 거랍니다. 잊혀지는 거. 차라리 잊혀지는 것보다는 사회면에 나는 게 낫다고 하는 말도 들어봤거든요. 일론이 만약에 트위터를 인수하지 않는다면 안 왔다고 한다면 뭐 일론 트위터 인수를 제가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아쉬움 많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일론이 만약에 트위터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로이터 통신을 비롯해서 수많은 언론들이 테슬라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는데 그러면 어떤 언론을 잡고 가야 될까요? 천재인 거죠. 직거래. 일론은 지금 칼을 갈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주가가 내려가면 일론도 돈을 많이 잃지요. 열받지요. 이번 보상 패키지 통과됐을 때 춤추는 건 못 보셨어요? 하지만 일론은 섣불리 덤벼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지금은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마치 장독대에 묵묵히 지금 잘 장이 담겨져서 잘 묵히고 있는 우리의 된장 고추장처럼. 테슬라 투자 정말 잘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포지션을 정하세요. 나는 트레이딩을 할 것인가 장기 투자를 할 것인가. 테슬라 투자 정말 못하는 사람들은 트레이더도 아니고 투자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냥 이기저리 쫓아다니면서 테슬라 좀 까는 영상이나 악성 댓글이나 달고 테슬라 펌핑하는 데는 또 그냥 좋아가지고 헬렐레 하고. 지금은 여러분 기싸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마켓 사이에서. 어떤 기싸움이냐면 일론은 지난번 컨퍼런스 콜 때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의 AI, 우리의 인공지능, 우리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테슬라에 투자하지 마라. 이게 지금 일론의 주장인 거고, 시장은 그래도 아직까지 너네 자동차 회사잖아. 7월 2일 날 인도량 발표 나오잖아. 자, 좋습니다. 그럼 그들이 공격하는 이 공격하는 세 가지 포인트를 갖고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을 해볼까요? 8월 8일 로봇 이벤트 이후 7월 이후, 자 후반기죠 이제. 오늘 6월 30일이니까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이제는 후반전 시작이 되는데, 테슬라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결정적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금리 인하입니다. 자, 아직도 금리 인하가 될지 안 될지 이제 7번에서 1번에서 2번 남았다는데, 저는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랬죠. 9월 아니면 11월에. 그렇게 결정을 내린 근거로 뭐라고 들었죠? 저는 파월과 연준 의원들을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임스 블러드가 연준 의원에서 사라지고 난 뒤로 지금 연준 안에는 진정한 매파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방법이 좀 틀린 건데, 무슨 말이냐면 죽기보다도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 첫 번째 누구? 자넷 옐런. 두 번째 누구? 제임스 파월. 자기 자른다고 하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여전히 칼자루를 잡고 있을 때 11월까지 모든 카드를 다 쓰지 않을까요? 시장이 꺾일만 하면 올라가고 꺾일만 하면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시장에다가 돈을 불어넣고 있죠. 유동성. 저희 미주널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유동성의 파워를 너무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마이클 윌슨을 비롯해서 한국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틀린 거거든요. 더 공격적으로 밀어낼 겁니다, 여러분. 응? 더 공격적으로. 제가 그런 비유 많이 드리잖아요. 말기암 환자에게 바꿔서 계속 먹여보세요. 먹은 날에는 힘나요. 나중에 힘들지. 또 암환 환자들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니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제가 사과드리고. 자넷은 어떠한 철학을 갖고 있는 분이냐면, 자넷도 천재입니다. 우리 누님. 예를 들어서 회사가 되게 어려워. 그러면 CEO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CEO가 나온다고요. 그 CEO가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아니라 한쪽은 긴축 재정을 합니다. 아껴, 인원 좀 줄여, 부서 없애, 탁탁탁 긴축.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CEO는 은행에서 또는 제2의 사금융권에서 자, 돈 빌릴 수 있는데 알아봐. 자, 지금 다 어렵잖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어렵잖아. 자, 일단 더 투자 받아서 우리는 공격적으로 간다. 결국은 다른 경쟁 회사들이 무너지면 살아남는 회사가 다 갖는 거 아니야. 어차피 쪼그라들면 다 죽어. 이럴 때일수록 공격적으로 가야 돼. 자넷이 후자의 경영 경제 철학을 갖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코로나 때 그렇게 부양책을 강조했던 거고, 지금도 자넷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원칙을 고수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돈을 풀린 게 아니에요. 미국의 부채가 쌓여가는 것을 자넷이 모르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 부채를 타결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되는 거라는 거. 근데 제가 미국에 와보니까 그게 미국이더라고요. 미국에 오래 사시는 분들 느끼시죠? 미국은 돈 모으기 힘든 나라예요. 매일매일 나가야 되는 리빙 코스트가 너무 비싸죠. 집도 은행에 페이오프 되기 전까지는 자기 집 아니죠. 차도 마찬가지죠. 한 달에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돈이 캘리포니아 얼바인만 해도 한 달에 10,000불 정도 나가야 되거든요. 돈을 못 모아요. 10,000불이면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땐 저도 한국 가서 살까? 그럼 대박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긴 전세가 없으니까. 금리 인하는 될 가능성이 99%입니다. 근데 금리 인하의 최고 수혜주 중에 하나가 테슬라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트럼프입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TV 토론에서 바이든을 거의 KO 시키는 걸 보면서 저의 머릿속에는 트럼프가 일론한테 전화 걸었잖아요. 지난번 어닝콜에도 얘기했잖아요. 일론은 뭐 전화 와서 갑자기 자기가 뭐 사이버 트럭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뭐 얘기하고. 여러분, 전직 대통령이요 차세대 대통령을 꿈꾸는 대통령 후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단지 그런 대화 나누다 끝났을까요? 그거는 그냥
공개할 정도의 그 정도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겠죠. 일론은 이미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일론이 왜 트럼프 편에 섰을까? 저러다가 바이든 되면 어떡하려고. 근데 일론은 이미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라방 원포인트 레슨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든한테는 더 이상 바랄 것도 기대할 것도 없고 너무너무 실망했고 바이든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하나 있죠. 누구한테? 바이든이 일론한테. 기억하십니까? 바이든이 대통령 되고 초창기 시절에 자동차 CEO들을 청와대에다 초대를 했는데 일론만 쏙 뺐어요. 뉴스 찾아보면 나와요. 일론만 쏙 빼고 GM, 포드 뭐 다 초대했어요. 바이든 행정부의 명백한 실수였죠. 물론 그 당시에 하도 중국과 미국에서 양다리 걸치기 하니까 꼴보기 싫었겠지. 그래서 일론을 좀 길들이려고 했겠지. 근데 바이든이 실수한 거죠. 고작 정권 4년이고 테슬라 CEO의 수명은 더 길 텐데. 그런 사적인 감정부터 시작해서 바이든 하면 사실 친환경이었잖아요. 오히려 트럼프는 반대였고, 그렇죠? 전통적 뭐 유가, 석유, 전기차가 아니었다고. 근데 바이든이 정작 대통령이 되고 지난 4년 동안 이건 일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게 뭐 있죠? 한 게 없는데. 인플레이션 잡았다고 여전히 높은데. 가스값 장난 아닌데. 식당 가봐요. 장난 아닌데. 뭐 캘리포니아만 그런 줄 알았더니 텍사스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유럽이래. 뉴욕도 그렇고 전 미국이 다 그런데 뭘 잡았다는 건지 모르겠네. 최소 4년 동안 친환경 기업들 테슬라한테 뭔가 해준 게 없는데. 해준 게 없는 대통령이 그다음 재임 되면 뭐 해줄까? 에이, 바보도 아니고. 이런 가운데 테슬라에는 무노조죠.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는 철저히 비즈니스맨이야. 비즈니스맨이라는 건 뭐죠? 기브 앤 테이크. 주고 받고.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손을 잡았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많은 표가 트럼프 쪽으로 올까요? 대박이죠. 항상 기업과 정부 사이에는 적절한 긴장과 그게 있었죠. 대한민국도 그러고 여기도 그랬고 바이든은 엔비디아를 향해서도 AMD를 향해서도 애플을 향해서도 중국 쪽에 반도체 수출하지 마라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의 참모들이 좀 돌대가리야 제가 봤을 때는. 그럼 뭔가 거기에 대한 보상 패키지가 있어야지. 엔비디아가 중국에 해주지 않는 대신 보상이 있어야지. AMD가 수출하지 않는 대신 뭔가 보상이 있어야지. 근데 이 바이든 행정부의 논리는 그런 것 같아. 야, 많이 벌잖아. 돌대가리죠. 많이 버니까 그만해. 그게 통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기서 한마디. 미주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른 유튜브 채널과 좀 다르죠. 할 말 다 하죠. 근데 대부분의 테슬라 유튜버들은 펌핑 유튜버들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을 원망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유튜버들은 조회수 먹고 살아요. 미주놀 빼고. 싫은 소리 하면 조회수 안 나와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여러분한테 누가 싫은 소리 하면 기분 좋아요? 나쁘죠. 그냥 악성 댓글이나 달리니까. 그러니까 계속 펌핑하는 거예요. 계속 간다. 올해 뭐 2배 간다. 야, 올해 2배 간다? 와. 근데 내가 정말 답답한 건 뭐냐면 썸네일에 올해 2배 간다고 하는 그 유튜버가 올해 말에 2배 안 가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관대하다는 거지. 나 같으면 가서 진짜 멱살을 잡고 싶겠네 진짜. 물론 미주노를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유튜브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더불어 저희 미주노래는 찐팬, 가짜 팬 말고 찐팬 3만 명 이상이 든든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일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를? 슈퍼차저 사건. 여러분 슈퍼차저 테슬라의 이거 슈퍼차저로 다 통일이 됐잖아요. 바이든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해줬을까요?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해준 거예요. 왜?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은 테슬라의 대항마를 키웠던 거죠. GM이나 포드를. 근데 얘네들 잘 못 해내잖아. 블링크라고 하는 회사 아시죠? 차징 회사. 저 LA 한인타운 가도 저쪽에 그 웨스턴 길에 보면 쭉 있더라고. 근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 먼지만 수북하거든요. 왠지 아세요? 더 비싸요. 차징도 느려요. 그리고 절대 다수가 테슬라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블링크 가서 차징을 하겠어요? 테슬라 슈퍼차저를 하지. 지금 미국 전반적으로 이래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바이든 행정부는 할 수 없이 테슬라한테 올인하게 해줬던 거죠. 붙잡은 거죠. 테슬라 슈퍼차징 문제. 이 트럼프는 이걸 잘 알고 있는 거야.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번에 이게 뭐죠? 일론이 응? 그 슈퍼 차징하는 쪽 직원을 확 줄인다 했다가 막 바이든 쪽에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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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된 거 다 그 뒤에서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테슬라의 호재가 끊임없죠. 금리 인하에 대한 것, 트럼프에 대한 어떤 선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 자, 이건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자, 요 얘기하기 전에 그럼 과연 테슬라는 올 연말까지 2배 갈 것인가? 미즈노의 생각은 아이, 2배는 힘들어. 어머, 팀장이 왜 갑자기 잘 나가다가 2배는 힘들어요? 제가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즘 같은 투자자에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캐시플로우예요. 한국말로 말하는 현금 흐름. 프리 캐시플로우는 잉여 현금 흐름.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해서 장사해가지고 돈 번 순수한 돈이란 말이에요. 순수한 인컴. 자, 테슬라의 캐시플로우 한번 볼까요? 애뉴얼이에요. 애뉴얼 단위 캐시플로우가 좀 줄었어요. 7.57 빌리언에서 2022년, 2023년에 4.36으로. 할인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줄었어. 자, 이거를 쿼럴리로 한번 볼까요? 자, 쿼럴리 보이시죠? 테슬라의 프리 캐시플로우가 2.06 빌리언에서 마이너스 2.53 빌리언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람들 잘 들으세요. 이런 것들을 외면하지 말란 말이야. 아이고 참말로. 이러면 여러분 저한테 이런 질문 하겠죠. 팀장 근데 이거는 뭐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다 지금 뭐 좀 경기 침체 오고 힘드니까. 아니요. 엔비디아 보여드릴게요. 엔비디아의 애뉴얼 프리 캐시플로우는 5.64에서 27.02로 늘었어요. 이제 엔비디아가 왜 그렇게 잘 가는지 아셨겠죠. 하나 더 똑같이 자 엔비디아의 쿼럴리 프리 캐시플로우가 11.24 빌리언에서 14.98 빌리언이에요. 이건 쿼럴리에요. 쿼럴리 3개월 단위.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엔비디아가 이랬고 테슬라의 쿼럴리는 마이너스 플러스 2.06 빌리언에서 마이너스 2.53 빌리언 4빌리언. 와 빌리언의 단위를 모르겠다고 찾아보세요. 엄청난 거예요. 엔비디아의 애뉴얼 빌리언이 5.64에서 27은 얼마야? 5525 5배가 넘게 성장했는데 테슬라는 지금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2배는 힘들어요. 그런 펌핑 영상에 여러분 당하지 마시고 자 기술적 분석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테슬라의 일봉 차트거든요. 핀비주로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AI가 그은 저항선을 뚫어내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뚫어내는데 시간 정말 많이 걸렸어요. 그렇죠? 한 2달 걸렸죠. 근데 결국 이 저항선을 뚫어내니까는 테슬라가 가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이때 막 140불 막 이때 막 엊그제 같았는데 결국은 한 번 도전, 2번 도전. 다시 밀릴 수 있죠. 못 뚫고 200불을 하지만 결국은 뚫어낼 거거든요. 이 AI가 그은 제가 일찍이 말씀드렸고 기억하고 있다가 들어가신 분들 수익 많이 내고 계시죠. 잘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일본 기준으로 요 저항선을 뚫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보세요. 보이십니까? 이거는 위클리 주봉 기준으로는 보이시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걸 뚫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강력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강력한. 근데 지금 그 거래량이 그닥 강력하지가 않아요. 이 모든 거의 열쇠는 바로 맞습니다. 8월 8일 로보택시 이후에 이벤트가 결정을 하겠죠.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2배는 힘들다. 그거는 너무 뻥하다. 물론 저의 이러한 예측이 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근거를 갖고 하잖아요. 그럼 더 좋은 거죠. 왜냐면 계속 가면은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고 그렇죠. 하지만 가야 가는 거니까 우리 항상 리스크 관리하면서 테슬라의 장기적 성장을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7월의 종목 추천 자 오늘 바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함께 또 이어지는 테슬라 영상 시청 바라고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은 미국 현지에서 테슬라에 대한 신속한 뉴스를 필터링을 거쳐서 제공해 드리고요. 오픈 영상을 통해서도 이렇게 양질의 영상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